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우리는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는 거죠? 비로컬의 기업 비밀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나요? 뭐 따로 있나요? 네. 크리에이티브 팩터가 있다고 저는 그동안 좀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영어라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 어떤 창의성의 요소를 마음 깊이 간직한 분 이렇게 점점 길어져서 그냥 영화에 많이 나왔던 힐링 팩터처럼 뭐 초능력자가 원래 어떤 능력을 갖고서 발현하는 것처럼 이 창의성이 크리에이티브가 이미 있는 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현재 문화적인 컨텐츠에 노출이 많이 된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신인류 같은 개념? 아, 예. 문화인류 개념인 거죠? 예, 제가 그 정도까지의 인문학적 소양은 없고요. 유튜브 많이 보고 콘텐츠 많이 즐기고 예전으로 따지자면은 지상파에서 틀어줄 때만 봤던 거랑 지금 24시간 내가 선택해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문화적 총량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왜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인류, 뉴타입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뉴타입이 사실은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SF 만화 속의 설정이에요. 아, 예. 그 우주 시대가 돼서 우주에서 태어나서 우주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초능력 비슷한 어떤 걸 갖고 있다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 물리적 공간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리적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생각을 교환을 하거나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화 속 설정, 만화가 아니죠. 만화 영화 속 설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1979년에 방영이 됐어요. 작년이 기동전사 건담 그 40주년이었거든요. 아, 예. 제가 좀 그런 쪽에 덕질을 좀 해서. 아, 예. 그래서 그 만화가 상영되던 79년도에 그 기동전사 건담을 보고 쇼크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기동전사 건담은 일본에서 TV에서 방영됐을 때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예. 원래는 더 긴 거였는데 43화로 종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단위가 분기 단위로 가다 보니까 12화, 24화 내지는 뭐 13화, 26화 그 곱하기 2배수 이런 식으로 가서 뭐 52화까지 나가야 되는 게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흥행이 저조하니까 43화로 끝나요. 어정쩡하게 끝나요. 지금의 기동전사 건담이 되게 만든 거는 건프라라고 불리는 프라모델 때문에 프라모델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일종의 굿즈가 되면서 더 오래 기억이 되고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근데 좀 설명이 길었고요. 기동전사 건담이 등장한 걸 보고 거기서 쇼크를 받아 진짜 신인류 뉴타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애니메이션 인류, 그러니까 소위 재패니메이션의 그 원동력이 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안노 히데아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에반게리온 가이낙스를 설립한 사람인 거죠. 그런 좀 그 기존과 다른 세대 그리고 그런 뉴타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상징적인 걸로 이제 에반게리온 얘기들을 한 건데 그게 좀 종교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덕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도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문 게 바로 이제 뉴타입의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시대상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시대적으로 뭔가 변화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79년에 그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인상 깊게 봤으려면 이 사람은 그보다 한 10년 전에 태어난 거잖아요. 자, 이때가 선진국에서는 탈물질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럴 수 있네요. 프랑스에서는 67혁명 이런 게 있었던 거고 미국에서는 히피들이 등장하면서 반전운동했던 거고 그리고 1970년대에 로컬의 성지로 얘기하는 포틀랜드가 압축 성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시 그 발전 한계선을 주 조례로 설정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막 껴다가 막 붙이는 거지만은 어쨌든 특정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이 나온 용어가 가슴을 후벼 팠던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문화 인류가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적 요인이 있다. 크리에이티브 팩터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는 지금 등장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역학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어떤 문화적 요인, 시대 정신을 가져온 어떤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컨텐츠 노출 빈도가 많은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관점은 노출되고 흡수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팬덤이 예를 들면 BTS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BTS 스스로의 역량으로도 컸고 기획사의 역량으로도 컸지만 아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중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비가 적극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컨텐츠를 흔히 말하는 떡 주무르듯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또는 자연스럽게 발현시킬 수 있는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대 안에서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계층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기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많이 갔죠? 저희는 이제 어떻게 찾는지 그쵸, 얘기해야 어떻게 찾는지 되니까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덕질하는 그런 고백을 해버렸군요. 네, 덕밍아웃을 해버렸어요. 비로컬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어떻게 비로컬만 그렇게 수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날 수 있냐? 뭐 내부 네트워크가 있냐? 아니면 뭐 특별한 앱이 있냐라는 장난 섞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덕은 덕을 알아본다는 얘기 것처럼 네네. 로컬 크리에이터들끼리 이미 네트워크들이 조금 있으세요. 내 친구가 좀 특이해라는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는 나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지역에 가면 누구 꼭 보고 가라고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은 무에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미 연차수가 오래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 뵈면서 친구들을 만났던 거죠. 크루를 만나고 또 나는 모르지만 추천할 대상이 있다고 특정 지역의 특정 로컬의 고수들을 추천받아서 도장 깨기 형식으로 만나 뵀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사항을 저는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게 앞서서 말씀드린 뭐 크리에이터 팩터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이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일반적인 형태랑 똑같지만 결국에는 구현해내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의 독특함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차별점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결국엔 본인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자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름만 달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친구, 그분의 크루의 크루의 친구 그렇게 점점점 수많은 보통 사람들은 몰랐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발견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저희가 제일 많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을 수 있었던 기업 비밀입니다. 벌써 얘기를 해버렸으니 비밀은 아닌 거잖아요. 네, 비밀은 아니지만 이 조직은 비밀이잖아요. 예. 네네네. 그리고 이미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분들은 그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술 분야도 이미 계셨고 F&B 분야도 이미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시작하려는 분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함께 녹음했던 남희안님 같은 케이스인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거나 본인이 커뮤니티 빌더로서 자각한다거나 또는 크리에이티브가 뭔가에 대해서 본업과 상관없이 흔히 말하는 쓸데없이 심각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대부분은 로컬 크리에이터에 굉장히 큰 반응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만나봤던 결론이고요. 또 중간 과정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 게 물리적 한계성을 뛰어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났던 사례가 더 많은데 네네. 뭐 우리가 함께 녹음했었던 AR, VR, 뭐 네. MR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증강현실 예. 그러면서 로컬 컨텐츠로 접근하는 분들이라든지 양재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북에 왔는데 충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로컬로 들어오신 케이스거든요.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도 생소하시겠지만 네네. 이미 비로컬 내에서는 한 4세대, 5세대형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나타났다라고 분류를 좀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누구 얘기하는 거냐 궁금하시면 앞선 3, 4, 5회를 한번 더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로컬 크리에이터의 개념, 전통이라고 말하기는 이미 뭐 인지가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 또는 부동산 기반으로 공간 기반으로 했던 분 말고도 로컬을 엮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분들이라든지 새로운 산업군으로서 인지될 수 있을 만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특징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서 비로컬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완성형 로컬 크리에이터도 최근에 피벗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안 돼서? 돈이 안 된다는 건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부동산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 또는 커뮤니티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라기보단 철저한 조사라기보단 여전히 크리에이티브답게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살아남아야지 알려지는 것 같아요. 저 로컬 크리에이터가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이유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워낙 희귀하고 산업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인원이 적다 보니까는 넓은 의미의 로컬 크리에이터들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예. 전에는 사회 혁신가, 활동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6개월 사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거나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이제 접합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기에는 산업적인 기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비즈니스화되는 모듈을 장착을 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했다.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속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좀 넓은 의미로 바라보고 계속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된 겁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분명히 고유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주장이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고 추구하고 심지어는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문화기획자의 형태를 입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제가 굳이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소셜 벤처로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은 갑자기 이분이 원래 하던 건 식음료 쪽이었는데 공연 기획자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태계를 만들 때까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맞을까? 또는 다른 영역이 맞을까를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군, 새로운 산업군들을 경험하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저희가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환상 속의 동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좌청룡 우베코, 북현무 남주작. 이거 우리 전통 그 고유한 고유한 사상 속에 있는 그런 건데 청룡이나 백호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어떤 상상이나 뭐 전통 설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있을 것처럼 혹은 있는 것처럼 존재하진 않으나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약간 데카르트적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다라고 믿어주니까는 존재해 버리는 것처럼 이게 실제하는 것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속에 증강현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없지만 그러니까 존재하진 않으나 실제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도 좀 그런 좀 특이한 존재들인 거죠. 존재하진 않으나 존재한다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실감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상상 속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얘기를 다시 풀어보자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면면을 합치면 완성형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한 부분도 있고 강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팀을 소개할 때 이게 전형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은 못하고 있거든요. 강점들을 합하면 완성 형태가 되는 거겠죠. 저희가 바라보는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군은 아직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중기부에서도 140명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아내겠다 또는 이미 존재하니까 우리와 협업하자라고 공고를 내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맞을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쯤 돌아봐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붙진 않았지만 각 지역마다 이미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활동하는 회사나 작은 샵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 환상 속의 동물이지만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존재죠. 이무기. 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뱀이 아니라 이무기라고 따로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무기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설의 고향에서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뱀이 나오고 그래서 정확히 모르나 역시 환상 속의 존재인 이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용이 되기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그 로컬 크리에이터 비긴즈라는 주제로 소개했던 분들은 완성형 비즈니스가 아닌 완성형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 용이 되는 중간 단계 이무기 이런 분들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기부에서 지원 사업 나온 것들은 잉어가 용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등용문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꼭 이번 140명만 로컬 크리에이터로 불리진 않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저희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받았다면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생겨서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다라고 자각하시고 또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맞을까라고 나타나는 분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만 로컬 크리에이터다. 혹은 로컬 크리에이터니까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런 거보다도요. 이런 계기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런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는 계기만 돼도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도화선, 뭐 촉매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예, 정부 지원 사업은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행정적 근거를 갖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 제도 안에서 창의력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아마도 창의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정부 지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옥죄는 그런 뭐 사슬 같은 멍해 같은 거라고 여겨져서 그냥 공고문 읽어보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서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극은 되어준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로컬이란 말을 쓰고 있다. 네. 또 로컬 크리에이터를 직접 언급했다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외의 장소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발현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좀 전통적인 것들로 가보면은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예. 네, 이게 뭐 프리랜서들을 갖다 사업자 등록을 시켜가지고 취업률을 높이는 좀 그런 악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면서 창조라는 것들을 넣어서 창의성이 있는 일들을 하는 1인 기업들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전에는 혼자서 그런 일을 하면 저 사람 외주받아서 일하는 자영업자야. 뭐 무슨 프리랜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기업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인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니까 1인 기업이 뭔지 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1인이 사장이자 직원인 회사 이렇게 멋진 표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제 1인 대표님 시대가 많이 열린 거죠. 만나면 다 대표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기도 한데요. 어쨌든 어떤 정부에서 뭔가를 주도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이런 여파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창조 경제 얘기하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 비슷한 얘기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농촌을 6차 산업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6차 산업이 그 산업군 분류를 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이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농촌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다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6이니까 6차 산업. 이런 굉장히 창조적인 괴랄한 발상이긴 해요. 근데 이 6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농촌에 예를 들면 체험형 농촌 관광. 네, 그리고 농촌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작은 그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뭔가를 만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로컬 씬으로 놓고는 로컬 브루어리. 우리 고장에서 난 로컬 푸드를 가공한 제2차 로컬 푸드. 예를 들면 그 평창에 있는 브레드 메밀이라든가. 평창에서 나는 메밀을 가지고 메밀을 가지고 빵을 만든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충주에 있는 작은 알자스 같은 충주에서 나는 사과와 이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담는 이런 사과 와인을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박근혜 정부 때 창조라는 이름을 넣어서 뭐 무슨 리스트들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로컬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성들을 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 촌년 투어 이런 거를 주장하고 계시는 충북에 계시는 충북 마동리 예비 이장님이신 우리 촌스러운 안재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농촌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관광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그런 6차 산업 이런 것과도 관련성이 없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집권 3년 차 그러니까 중간 점검하는 이 시기에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지원 제도가 나왔다는 것으로 좀 더 뭔가 이렇게 골목 상권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을 산업으로 이제 보려고 한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가 일의 의미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의미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편집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거치면서 지역, 로컬이라는 개념들이 여전히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일에 대한 개념이 변해서 어쩌면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를 로컬에서 발견하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정형화된 일자리였죠. 그리고 그 일자리가 한 가지의 형태로 평생을 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미 변한 지 오래된 일자리 얘기지만 지금은 시간별로 일이 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오전하고 오후에 직업이 다른 분도 계시고 시즌별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동안은 사회에서 엔잡러라고 부르긴 했지만 지금은 잡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맥락을 이어가면서 나의 자아와 나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로 대조되고 있는데 그 의미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 맥락을 좀 이어줄 수 있는 전 시대와 새로 가는 시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김혁주 대표님을 통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체 대사량이 한 70%는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고 싶으면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그 속에서 만나는 분들한테서 발견하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의 화학작용들을 직접 느껴봐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인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하고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나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저는 좀 냉혹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원이나 시간이 있으신 분이라면 긴 고민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로컬 크리에이터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네. 가치 교환이든 콘텐츠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인데 이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면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고요. 그걸 어떻게 지낼까에 대한 설계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각 종교가 수행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예, 긴 시간 동안 수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만나고 본인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향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쏠림 현상이 심해서 뭐가 힙하다. 뭐가 핫하다 그러면 우르르르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열 경쟁이 붙어버리거든요. 대표적인 비즈니스 아이템이 닭강정입니다. 예,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예,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한때 닭강정이 한 동네에 10개씩 있고 그랬었어요. 예. 그 정도로 성황을 이뤘는데 지금은 닭강정을 파는 데가 거의 줄어들었고요. 예. 닭을 튀기는 데에서 가장 전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치킨집이 닭강정을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메뉴마다 닭강정이 있죠. 예. 닭강정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뭐 로컬 크리에이터 요즘 핫하다, 힙하다라고 해서 우후죽순 생겨버리면은 그 골목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냥 장사 안 되는 서점, 뭐 장사 안 되는 특이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도 결국엔 창업입니다. 창업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개인 창업에서 시작해서 스타트업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안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본인이 창업가 정신 그리고 문화지향적인 정신이 있다면 분명히 해내질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힙한데 또는 내가 새롭게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을 텐데 또 그런 고민만 갖고 진입하신다면 조금 고생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저희 방송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아마 청취하시는 분 중에 저희 조회수를 보시고 몇 명 듣지도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네, 고정 청취자 수 32명에 뭐 지난번 방송 같은 게 들은 사람 10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만들고 편집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이 방송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이런 하드한 내용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뭔가를 찾고 싶은 분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알고 연구하고자 하거나 취재하려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1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희망적인 게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는 숫자로 갖고 있는 건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안에 계신 분은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 팀들은 200팀, 그리고 구체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팀들은 20팀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청취자면 로컬 생태계가 거의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네네. 묘한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주제를 굉장히 무겁게 잡고 여기 지금까지 왔습니다. 3월은 좀 가벼운 주제로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신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결국엔 힙스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지향성 또는 뭐 그런 문화지향성을 발현해내는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새롭게 좀 수집해서 새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시니까 3월 달에는 재미있는 탐방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그렇죠. 원래 이런 건 편집장 권한이에요. 고생해야죠. 원래 하는 일입니다. 비로컬은 매일 로컬로 갑니다. 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저희 물러나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